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중 버려지는 동물이 가장 많은 때가 바로 여름 휴가철입니다. 그런데 방치되는 건 반려동물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폐업한 동물원, 불법 사육장 등에서도 학대받고 고통을 당하는 동물들이 많은데요. 이런 동물들을 구조하고 잘 돌봐주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권을 실천하는 청주동물원인데요. 동물을 전시품이 아닌 가족처럼 돌봐주는 청주동물원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 이야기, 청주동물원의 변재원 수의사와 나눠봅니다.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수의사 변재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하고 계신 곳이 청주동물원이죠. 네, 청주동물원입니다. 이 청주동물원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조한 동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청주동물원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소개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최근에는 이제 거점동물원이라고 해서 국내 1호 거점동물원이 돼서 그 충청이랑 강원권 그 권역에 있는 동물원들을 이제 좀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역할을 하는 동물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아픈 동물들 데리고 와서 치료해서 보내거나 아니면은 동물원 안에서 같이 지낼 수 있게 네. 만들어주고 하는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거점 동물원도 되고. 구조한 동물들을 데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야생에서 구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일단 야생에서 구조한 개체를 저희가 바로 데리고 올 수는 없고요. 네. 야생에서 구조가 되면 저희 쪽으로 이제 신고를 해주셔도 이제 야생동물 구조 센터가 있어요. 보통 119에 신고하죠. 네, 119로도 가고 동물원으로 바로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시청 갔다가 동물원으로 전화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동물들이 야생에서 구조돼서 와요? 지금 뭐 너구리나 고라니 예. 뭐 이런 애들부터 조금 거의 조류들 많이들 이제 구조를 해서 연락을 주시는데 저희한테 와서 응급 처치가 필요하면 응급 처치만 하고 그다음에 구조센터로 다시 가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방사를 결정을 하거나 하고 뭐 간혹 이제 구조센터에 있는데 너무 오래 치료를 하다 보니 사람이랑 가까워진 너구리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동물원에서 혹시 지낼 수 없는지 네.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가 어려우니까 데려와서 동물원에 지낼 곳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야생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동물원에서 이제 구조돼서 오는 애들도 있고. 동물원에 있다가 네. 왜 그렇죠, 거기는? 요새 이제 동물원 수족관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네.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허가 기준도 조금 더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 관리가 안 되고 이제 동물들은 조금 아프고 이래도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진료나 처치를 못 해주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 청주동물원의 식구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요새 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는 사자들. 네, 사자 이제 도도랑 바람이랑 있고요. 그다음에 곰들도 지내고 있고. 몇 마리나 있어요? 저희 다 해서 한 300마리 전후. 몇 종이에요? 다양한 종류가. 70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군요. 그 정도면은 조금 규모가 서울대공원 같은 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는 진짜 작을걸요. 예. 대공원 면적으로도 뭐 상대도 안 될 거고 동물 종이나 수로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근데 동물 복지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렇죠. 정말 특별한 동물원이죠. 네. 구조된 동물들을 보살피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요. 예. 다른 동물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실 문을 웬만하면 열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밖에 방사장이 있다가
너무 시끄럽거나 이러면은 들어가도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관람객들이 오는 시간에 의무적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네. 게 아니라 동물들이 나 귀찮아 그러면 자기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다. 관람객 입장에서는 보러 갔는데 사자 보러 갔는데 못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침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근데 요새는 못 보셔도 기다리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점심 먹고 다시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조금 컨텐츠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물원만의 매력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고. 아, 관람객 입장이 아니라 동물 입장이요. 네. 그 아마 구조된 동물이다 보니까 청주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푸바오가 엄청난 인기를 갖다 한 것처럼 푸바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커나가는 걸 보고 그 사연을 아니까 좀 정이 들고 그런 거잖아요. 이 청주동물원의 동물들도 아마 좀 그런 사연들이 있고 그걸 아는 분들도 찾고 이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조금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있고요. 예전에는 전국에서 가장 작기도 하고 가장 동물 복지가 안 돼 있던 동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동물들이 아직 지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다 구조된 동물들로만 구성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연은 이제 구조돼서 온 친구들도 다양한 사연들을 갖고 있겠지만 청주동물원 안에서 그동안 지내왔던 친구들의 사연도 저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에는 그리고 요즘 웬만한 동물원들 같은 경우에는 번식이나 이런 거에 초점을 조금 맞추고 계속 다음 자손을 보려고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 동물원도 그렇게 지내오다가 팀장님께서 이제 중성화를 다 하자는 식으로 이제 토종동물이 아닌 동물들에게는 중성화를 해서 이 아이들이 떠나가면 이제는 이 외래종 동물들은 안 받으려고 하시거든요. 그 중성화라는 게 동물복지 측면에서 그게 동물들을 위한 건가요? 누군가는 굳이 그렇게 해서 중성화를 해서 이 아이들의 번식을 막아야 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 문제는 계속 새끼가 나왔을 때 있을 공간은 좁아져요. 갈수록. 한정된 공간 안에서 네. 더 많은 아이들이 생기고 그럼 그 아이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원을 보냈을 때 그쪽 상황은 비슷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번식이 되다 보면은 근친이라든지 하는 유전자적인 문제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진짜로 동물 복지를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그 좁은 풀 안에서 계속 유전자가 돌게 되는 식의 번식은 막아야 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중성화를 해서 번식을 끊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주동물원에 처음에 왔을 때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진짜 상태가 안 좋았던 애들은 와서 정말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져요. 솔직히 뭐 진료를 엄청 열심히 하고 이거보다는 밥 잘 주고 물 잘 주고 좀 좋은 환경에 놔주고 정도거든요. 처음에는 검사를 하기 전에. 그것만으로 상태들이 확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바람이도 그랬고. 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게 있죠. 이 정도만 해줘도 이렇게 상태가 괜찮았을 아이인데 그것도 안 됐던 상황에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떠나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겠군요. 네, 떠나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아, 이렇게 구조돼서 청주동물원에 와서 건강을 되찾은 그런 동물들의 얘기를 엮어서 책을 내셨어요. 이상한 동물원의 행복한 수의사. 이런 책을 내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청주동물원이 시립동물원이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어떻게 구조된 동물들을 여기서 보살피게 될 생각을 어떤 계기로 언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한 201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네. 환경부 쪽에서 예. 이제 사육곰들이 가서 지낼 거처가 없어서 동물원들한테 이렇게 문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했던 건 이제 저희 팀장님이었고 김정우 수의사님께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곰들을 데려가서 키우는데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곰사
옛날에는 진짜 이상했어요. 아스팔트, 뭐 콘크리트 이런 거 막 그냥 있는, 노출돼 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곰을 볼 수 있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꽤 좋아진 네.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물사도 좀 다른 동물원하고 좀 다르게 꾸며놨나요? 막 엄청 확연하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실 문을 열어놓는 거랑 같이 조금 나무로 가려놨어요. 웬만한 곳들을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구역은 한정이 돼 있고. 네, 숨을 수 있는 곳들이 많군요, 동물들이. 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차단되는 예. 위치들이 되게 많아요. 아, 동물들이 관람객들한테 앞에 노출되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인가 봐요, 동물들한테는. 그게 조금 사람한테 익숙해져 있는 동물들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익숙하지 않은 동물들은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요.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혹시? 그 내실로 들어가 버려요. 아, 예. 진짜 빨리 가만히 누워서 자다가 사람들 예. 소리에 깨서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네. 원래부터 이 수의사가 꿈이셨어요? 어떻게 수의사가 되셨는지요? 같이 지내던 강아지 동생이 이제 아프면서 형이 조금 고쳐줄게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의사를 생각을 했고 키우던 그 강아지를 동생이라고 네. 진짜 동생처럼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 어머니께서도 저를 혼낼 동생이랑 싸우지 말라고 혼냈고 예. 강아지 이름 뭐였어요? 몬도리입니다. 몬도리 키우다가 수의사 되려고 생각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가 됐는데 네. 졸업하고 취직하신 곳이 아쿠아리움이더라고요. 네. 수족관으로 가셨어요. 네. 예. 그건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래서 수의사가 되면 원래는 군대를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공중 방역 수의사라고 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현역을 가서 해군을 또 가서 있다가 다이빙을 조금 할 수 있는 부대에 있었는데 그 물속에서 이렇게 돌고래 떼들이 유영하는 모습을 네. 보고 그 뒤로 무조건 적어도 바다가 있는 환경에서 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아쿠아리움 신입 수의사 시절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요? 그때는 정말 말도 못했어요. 실력이 있는 수의사도 아니고 장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처음 뭔가 오픈을 하는 시기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들 들어오고 그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정상적인 아이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아는 거 없는 수의사가 장비 없이 진료를 보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보낸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요. 네, 진짜 많아요. 네, 기억에 남는 동물. 일단은 비버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케이지 안에 이렇게 쳐져 있어서 뭐 가벼운 탈수 정도거나 아니면은 원래 조금 상태가 안 좋았나 검사를 해봐야지 하고 이제 등을 만져봤는데 그 비버 가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그 두꺼운 가죽이 이제 이렇게 푹푹 패여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그 털을 밀어보니까 물린 상처더라고요. 그 같은 비버끼리. 그래서 하나 나올 때마다 위에 조금 더 깎아봐야지 하면서 찾았는데 이제 등 전체를 다 털을 밀게 됐고.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네. 비버들끼리. 그리고 좀 좁은 케이지 안에 있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도 받고 보통이라면 도망을 가죠. 근데 그 좁은 데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다 보니 계속 물릴 수밖에 없는 한 마리는. 네.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셨지만 그래도 행복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스위스 하면서 특히 새끼 받을 때? 네, 뭐 아쿠아리움에 있을 때 이제 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물범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끼를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는데 어미는 이제 잘 케어를 못해서 저랑 한 2명 정도 돌아가면서 수의사 하나랑 이제 사육사 2명 정도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계속 먹이를 먹인 적이 있거든요. 거의 그냥 유모처럼 키워주신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아빠라고 부르게 했고요. 저 스스로. 아빠 왔다 하면서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잤어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쉬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면은 거의 끝나고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그 물범이랑 같이 주무셨다고? 네, 이렇게 누워서 자고 그 새끼는 새끼 케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저기 뭐 젖을 어떻게 먹여요? 아, 그 물병이나 물병에다, 예, 거기다 그런 담아서? 쪽쪽이에다가 해서 이제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호스를 꽂아서 하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건 이제 호스를 꽂아서 먹이는 방식이 가장 좋았고요. 이게 국내 사육 물범 최초 번식 성공 케이스였다고요? 네, 실내 예, 실내 실내에서. 물범. 네. 아,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그때는 되게 의미가 있었고. 네. 그 한 달간 키우고 나중에 헤어질 때 굉장히 눈에 밟히셨겠는데요. 네, 그 아쿠아리움을 계속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관두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나요. 꿈에도 몇 번씩 나오고 네. 아직 다른 아쿠아리움들은 가는데 제가 일했던 그 아쿠아리움은 관두고 나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아이고. 조금. 그렇죠. 안타까운 순간들이 참 많겠어요. 네. 이제 수의사시니까 뭐 수술도 좀 해주시고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책에 보니까 바다 코끼리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네. 예, 바다 코끼리 하면은 이렇게 엄니라고 해서 이렇게 긴 이빨 있잖아요. 아니면 네. 이렇게 아래로 길게 나온 거 그거 생각이 나는데 그거 수술해 주신 거예요? 그 원래는 이렇게 길게 자라야 되는데 네. 보통 수족관에 아니면 동물원에 있는 바다코끼리들 보면 다 이렇게 잘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되면 관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부시니까 이거를 잘라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 동물원에서 수족관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이 바다코끼리를 주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네. 판매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쉽게 하려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좀 짧아져 있는 엄니가 있었는데 길었으면 어땠을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더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짧아져 있다 보니 치수가 이제 노출되고 염증이 타고 올라가서 이 눈 밑으로 해갖고 농이 많이 차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이제 약 먹이면서 소독하고 관리를 해봤는데 네. 안 돼서 수술을 이제 하게 됐죠. 네, 그렇군요. 그 아쿠아리움에서 수중 생물들하고 일하다가 이 청주동물원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그 아쿠아리움을 이제 관두고 그 강아지 고양이 동물병원 소동물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조금 벌어서 외국에 있는 동물원이나 뭐 구조센터나 아니면은 학위를 하러 갈까? 아무튼 막연히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하기가 싫어지는 상태였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기존 동물원에서 좀 회의감을 느끼셨나 봐요. 많이 예. 느껴서 그래서 그렇게 외국 어디를 가지 뭘 배우러 갈까 하고 있던 찰나에 청주동물원에 이제 뉴스들이 많이 네. 보여서 김정우 수의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이렇게 뭐 행보나 응원을 드린다. 특히 이제 구조한 동물들을 네. 보살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셨나 봐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연 있는 동물들이 이제 모여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구조된 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청주동물원에 그 사자 얘기가 네. 많은 분들 좀 마음을 울컥하게 했어요. 아, 네. 네. 여기 사자가 지금 도도랑 바람이 아, 이것도 되게 슬픈 얘기인데 원래는 도도랑 먹보라는 다른 수컷 사자가 지내고 있었어요. 청주동물원에 그렇게 둘이 있었는데 바람이라는 친구가 이제 구조돼서 올 거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사자들이 지내는 공간 안에 바람이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네. 그 셋이 합사를 해서 지낼 수 있게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람이는 어디에서 왔나요? 바람이는 저 실내동물원에서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별명이 갈비사자였다고 네. 그러던데요. 정말 그 정도였습니까? 네, 처음 왔을 때는 예. 진짜 많이 마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말랐다밖에 없을 정도로. 가 느껴지는 야윈 정도였어요. 그러면 도도하고 먹보? 네. 먹보가 있다가 이제 바람이가 이제 들어왔어요. 네. 이제 셋이 동거를 시작을 했네요. 셋이 하려고 했는데 먹보라는 친구가 또 그 사이에 이제 나이가 그 친구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리 쪽 문제가 조금 심해져서 네. 그래서 이제
CT랑 MRI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디스크가 확인이 돼서 수술이 뭐 해볼 만한 수술이었다면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안락사를 진행을 하게 됐고. 그럼 이제 바람이랑 도도는 이제 둘이 잘 지냈나요? 도도는 조금 가서 궁금해한 것 같아요. 관심도 건드리기도 표현하고 하고. 네. 예, 친해지자고 네. 했는데 예. 바람이는 이제 건들 때마다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누군가 장난을 했는데 상대방이 예민하게 반응하면 반대로 또 화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도도 오히려 강하게 부딪히고 좀 다투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어제도 뭐 바람이가 이렇게 배를 보여주고 뒤집어서 자고 있고 예. 도도는 그 옆에 누워서 바람이를 보고 있고 이제 경계심이 좀 없어졌네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고 네. 바람이는 진짜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바람이는 어디 있냐고 묻기도 해요. 그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렇군요. 저기 뭐 건강 상태는 지금 바람이랑 도도랑 괜찮습니까? 도도 같은 경우에도 뭐 네. 수술을 한번 했는데 다행히 잘 회복을 해서 잘 지내고 있고 바람이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하기가 조금 위험한 나이대예요. 그래서 계속 긍정 강화 훈련, 메디컬 트레이닝 훈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네. 조만간 이제 체열이랑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상황이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취를 해서 검사를 해야겠다 하는 상황이 벌어질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동물 하나하나마다 일단 사연 들어보면은 다 제각기 그 사연이 있을 겁니다. 이게 돌봐야 되는 동물도 많은데 수의사로 일하면서 동물한테 뭐 배울 점? 뭐 이런 거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 제가 깨닫게 되는 건 정말 능력이 없고 정말 아직 갈 길이 멀고 나는 어느 정도나 될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요. 동물들을 진료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뭐 의사로서의 능력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제 한 달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제가 했던 것들이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계속. 그때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없어질까 생각을 하는데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갈 길은 아직 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 덕분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어떤 동물이건 청주 동물원에 들어오는 순간 가격표가 사라진다 이런 말씀을 쓰셨던데요. 네. 어떤 뜻인가요? 보통은 동물들의 가격이 붙어 있어요. 얼마에 구매를 했으면 그 구매한 가격에서 1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을 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임대를 하거나 교환을 할 때 같은 가격대 동물들 중에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하는 식의 업무들이 진행이 돼 왔는데 저희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영원으로 바꿔버렸어요. 동물들한테 가격을 매기는 것도 웃기고 그 가격을 어떻게 매길 수 있으며 네. 그래서 저희 동물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0이라고 붙어 있지만 그게 0이 아니라 이제 가치를 못 정한다 하는 의미로 있고 네, 돈으로 매길 수 없다. 그쵸. 생명을. 예. 그렇죠. 네, 우리 변재원 선생님이 꿈꾸는 동물원은 어떤 동물원일까요? 진짜 그냥 출근해서 동물 생각만 하고 동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퇴근할 수 있는 동물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을 볼 수 없는 동물원을 꿈꾸신다고 하던데. 그거는 지금 거의 청주동물원이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동물원의 어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동물원 수족관법이 바뀌면서 유기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근데 아직 한 4년 정도가 남았어요. 제대로 시행이 되기까지. 유예 기간이군요. 네, 유예 기간. 네. 근데 지금 한 1년 됐는데 벌써 많이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런
잘못, 그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해왔던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주동물원이 더 커지고 저희의 가치관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더 크고 더 많은 동물과 더 많은 직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개념의 동물원은 이제 앞으로 점점 좀 보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다른 개념의 동물원들이 나오지 네. 않을까.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우리 변재현 선생님은 요즘 사실은 수의사 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뭐 반려동물 뭐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뭐 소동물이나 대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을 진료하는 수의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지금 이미 많이 좋은 환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자만 하면은 꽤 수준 높은 수의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따로 드릴 말씀 없고 그냥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이쪽 동물원이나 수족관이나 아니면 뭐 야생동물 쪽 수의사가 되기를 꿈꾸시는 분들은 선배 수의사들이 한다고 해놓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 무언가를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1년에 어느 정도씩은 모으고 자료화하고 후배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동참해 주시는 전문가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 듣는 것만큼 힘들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많이들 와서 많은 동물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야생동물이나 동물원에 또 수의사분들이 많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말씀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청주동물원의 변재원 수의사였습니다.